자, 수업하도록 합시다. 두 번째 타임. 아까 전에 문제 12번까지 풀었죠? 이제 13번 풀겠습니다. 문제 13번 가서요. 문제를 좀 잘 읽어봅시다. 자, 공무원의 직위 면직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계속 중에, 그죠? 기본적으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공무원에 대해서 직위에 대한 면직 처분을 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처분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죠? 자, 직위 면직 처분을 이렇게 그죠? 감봉 처분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얘가 뭐가 될까요? 당초의 처분이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그죠? 얘는 뭐예요? 변경된 뭐가 됩니까? 그죠? 처분이 될 겁니다. 자, 이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겨날지를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죠. 당연히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건 뭐가 돼요? 그죠. 자, 대상이 되는 건, 그죠. 위법한 처분 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위법한 처분 등에서, 그죠. 처분 등에서 이 처분이 뭐가 된 거예요? 그죠.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 당초의 처분은 뭐가 될 것이고, 원처분이 될 것이고요. 또 이 원처분이 뭘로? 이렇게 감봉 처분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이때 과연 소의 변경은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이 문제는요, 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거죠. 자, 1이라고 이야기할게요. 그죠? 1의 처분이 뭘로 바뀐 거야? 2의 처분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그죠? 처분 변경으로 인해서, 그지? 소의 변경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위법한 처분 등이 변경돼서 뭐가 된다고? 소가 그죠?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를 간단하게 한다면 그죠?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 대한 간단한 사례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봅시다. 자, 이 당초의 처분이 변경된 처분으로 그죠?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 내용은 뭐가 돼요? 자, 면직 처분에서요. 감봉 처분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럼 취소의 대상에 대한 뭐가 있었어요? 변경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변경 후의 처분은 뭐가 될까요? 감봉 처분이 될 것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죠? 이러한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은 인정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이 뭐가 되는가요? 그죠? 13번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정리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처분이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 대한 문제에서는 이제 어떤 것들을 따져야 될 것인가 이렇게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처분이 변경됐으니까 기본적으로 뭐가요? 취소의 대상의 변경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자, 뭐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된다? 원고의 신청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된다.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소의 변경이 그죠? 기본적인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자, 원고의 그죠?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까요? 그리고 나서 원고의 신청에 대한 뭐가 법원에 그죠? 자, 소의 변경에 대한 허가 결정이 있어야 될 거예요. 허가 결정이 있다면 그죠? 자,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원고의 신청은 언제까지 그죠? 신청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가 가끔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제소기간하고 비교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죠? 자, 처분 변경이 있음을 그죠? 처분 변경이 있음을 뭐한 날부터 그죠? 안 날부터 그죠? 자, 60일 이내에 그죠? 원고가 신청을 하는 것이고요. 자, 법원에 허가 결정이 있다면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나서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 있어서는 자, 당초의 처분에 대해서 뭘 거쳤을까요? 행정심판 전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를 거쳤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뭐다? 그죠? 별도의 그죠? 행정심판 전치 절차는 행정심판의 그죠? 전치 절차는 그죠? 전치는 뭐 할 필요가 없다? 거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처분이 1처분이 2처분 즉 감봉처분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죠? 당연히 구소는 뭐가 됐을까요? 취하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 뭐 그죠? 이 감봉처분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적용의 효과에 대한 문제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가 되고? 자, 구소는 그죠? 취하가 되고요. 처음에 뭐가 된 때? 그죠? 소 제기 시에 그죠?
제기 시에 뭐가 된 것으로, 그죠? 자, 그지? 이 변경된 처분에 대한 소송이, 그죠? 소제기가 된 것으로 뭐 하겠다? 간주하겠다. 이 내용만 보시면 가볍게 13번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13번 문제 정도 되면 행소법에서는 가장 어려운 수준의 문제, 그죠? 정도예요. 자, 가시죠. 공무원 직위 면직 처분에 대한 취소의 계속 중에 처분 청의를 감봉 처분으로 변경한 경우에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원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당연히 뭐 청구의 취지, 청구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겠죠. 청구의 취지나 원인이 뭐가 되니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옳은 지문이 되겠지. 자, 원고의 소 변경에 대한 허가 신청은 언제? 그죠? 처분 변경이 있으면 안 날부터 얼마내? 60일 이내에 제기하는 것이다. 90일이 아니겠죠. 3번 직위 면직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절차를 전치 절차를 거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별도로 행정심판 전치를 거칠 필요가 없다. 정리하시면 되겠지. 4번 소의 변경이 인정이 됐답니다. 그럼 소송은 이 당초의 면직 처분은 취하가 됐으니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다툴 취소송의 그죠? 재판에서 다툴 내용은 감봉 처분이 되는 것이 절대 원처분이 면직 처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감봉 처분이 뭐다? 소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또 처분 변경이나 소를 변경할 때는 당연히 뭐 법원이 그죠?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분청에 승낙을 구해야 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이렇게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3번 문제는 괜찮은 문제니까요. 별표 쳐놓고 꼭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길 바래요. 자, 14번 문제 가도록 합시다. 자, 14번 문제는 뭔가요?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서 나왔네요. 그죠?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무효 등 확인 소송이 돼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뭐 종류를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효 확인 소송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 그죠? 자, 무효 확인 소송은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것들이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면 되겠죠. 그러면 대부분의 규정은 뭐다? 자, 취소 소송을 준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그죠? 소송 요건에 대한 부분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면 되지 않을까요? 소송 요건으로 자, 원고는 누가 된다?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된다. 피고는 누가 된다? 원칙적으로 그죠? 처분하는 행정청이 된다. 그리고 승계 행정청이 된다. 오케이? 또 처분하는 행정청과 승계 행정청이 없다면 그죠? 그 사무가 위탁되는 자로 그죠?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쭉 정리를 해 나가면 과연 무효등 확인 소송의 특징이 뭡니까? 그죠? 행정심판 전체에 대한 부분은 뭐가 돼요? 필요적 전치는 뭐가 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정리하시면 되겠네. 그리고 나서 뭐 특별하게 볼 내용이 없네요. 그리고 나서 그죠? 또 하나 봐야 될 게 뭐 있을까요? 판결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당연히 뭐 사정 판결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치? 적용되지 않는다.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뭐가요? 가장 많이 나온 게 뭐가 됩니까? 자, 판결에 있어서 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때 대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특수 문제로 어떤 거 정리하셔야 돼요? 보충성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보충성은 절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뭣도 필요 없다? 즉시 확정의 이익도 필요 없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대부분의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또 이 무효등 확인 소송하고 항상 어떻게 해요? 취소 소송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정리를 다시 한번 하시면 되겠네요. 무효 확인 소송을 그죠? 자, 무효 확인 소송을 뭐 취소 소송으로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뭐 주의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로 병합할 수가 있다. 또 자, 무효 확인에 관한 소송을 취소송으로 제기할 때는 제소기간에 대한 규정이 준용돼야 한다.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14번 갑시다. 무효 확인 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옳은 것은 훨씬 어려워요. 1번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않는다고 명백히 밝혔답니다. 그때는 뭐예요? 취소는 작동되지 않겠지. 그때는 무효 확인 소송만 제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무효에 대한 소송만 제기가 된 거예요. 왜? 그죠? 취소를 구하지 않는다고 명백히 밝혔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오로지 무효만 작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취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오케이? 자, 2번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는 작동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사정 판결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죠? 또 보충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오케이? 그죠? 정리하면 되겠죠. 자, 5번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무효 확인 청구를 뭐 주의적 청구를 하면서 취소 청구를 예비적으로 뭐 할 수 있을까? 병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의적, 예비적 병합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5번 문제 갑시다. 자, 기관 소송에
예를 들어서 대해서 다시 한번 나왔네요. 기관소송 다시 뭐다? 객관소송이다. 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해서 제기할 수가 있다. 또 대상은 뭐가 있다? 그지?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작동이 된다. 그런 것들을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몇 가지 정리할 내용이 있다면 뭐다? 소의 성격은 객관적, 그죠? 소송이다. 오케이. 더 이상은 뭐 어떻게 된다? 법률이 그죠? 개별 법률이 그죠? 정한 그죠? 뭐 사유가 있어야 된다.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고는 누가 될까요? 당연히 법률이 정한 자가 된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나서 기관 소송에서 항상 주의할 게 뭐 있습니까? 자, 헌법상 뭐하고는 그죠? 권한쟁의 심판사항은 그죠? 권한쟁의 심판에 관한 내용은 그죠? 얘는 뭐가 아니라 그죠? 행정소송은 절대 될 수가 없고요. 그죠? 뭘 통해서 제기한다? 헌법소송을 통해서 제기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서 기관소송도 뭐 하게 됩니까? 그죠? 준용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필요한 경우에는 취소, 그죠? 또는 항고소송이라고 이야기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취소소송 등을 뭐 하는 것이고 준용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뭐 당사자 소송 등을 뭐 한다. 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기관소송에 대한 내용이 끝났겠네. 됐지? 자, 봅시다. 기관소송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관 상호 간에 있어서 권한의 전부 또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이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이 되겠죠. 2번 기관소송은 법률적 쟁송이죠. 당연히 사법권에 그죠? 속하는 건가요? 아니지. 자, 법률이 정한 경우에 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해서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요. 모든 것들은 뭐에 따라서 개별법에 따라서 정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 기관소송의 대표적 사례가 다시 한번 뭐가 있다 그랬어요. 지방의회하고 누구하고 자 이렇게 교육감 사이에 제기하는 그죠? 자 소송이 대표적으로 그죠? 뭐가 된다? 기관소송의 일정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죠? 당연히 뭐 법령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이 그죠? 사법부가 무조건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3번 기관소송으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뭐 그죠? 취소에 대한 규정이 준용된다. 자 기관소송에는 당사자 소송이 준용되는 것도 있다. 됐잖아요. 오케이? 자 5번 헌법재판소가 한전사항으로 정한 게 있다는 겁니다. 얘네들은 헌법소송이지 기관소송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또 16번에 객관소송으로 뭐가 나왔나요? 민중소송이 나왔네요. 자 다시 한번 이 민중소송도 뭐다? 객관소송이다. 오케이. 그죠? 정리하면 되겠죠. 자, 대상도 또 원고도 그죠? 어떻게 정한다? 예. 자,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해서 그죠? 법률이 정한 경우로서 그죠? 법률이 정한 자에 그죠? 한해서만 인정이 된다. 정리하면 되지 않겠어요? 자, 이때 민중이라는 말에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그럼 이 원고는 법률이 정한 자로서 뭐가 됩니까? 주민이 제기하는 소송이 되는 거예요. 그때 가끔씩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규정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그죠? 판례의 규정이라고 해서 그죠? 통상 민중소송은 뭐가 됩니까? 대부분 투표나 그죠? 또는 선고소송이 그죠? 대표적 민중소송의 일종이라는 겁니다. 그때 이 선고소송에서 그죠?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고 또 투표소송에서 생각할 용어가 하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 고민합시다. 자 투표라는 자는 누가 됩니까? 그죠? 자 투표자는 그죠? 투표자는 그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거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에 반해 투표를 당하는 자를 피투표인이라고 이야기하고 피선거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피선거인은 곧 뭐가 됩니까? 후보자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뭐가 될까요? 그죠? 투표 소송에서 주민 등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주민 등이 제기하는 소송은 뭐가 돼요? 민중소송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주민이 제기하는 소송은 뭐가 한다? 민중소송이 되는 거라고. 그런데, 그죠? 피선거인이나 후보자가 제기하는 소송은 민중소송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라고? 그죠? 선거소송이 되는 것이고, 또는, 그죠? 순수한, 그지?
그죠? 그 투표의 그시 유효, 무효 여부를 따지는 것이니까요. 그죠? 이때는 그죠? 민중소송은 될 수 없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 등에 그죠? 속하게 된다. 이 부분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당연히 뭐 한다? 자, 여기도 그죠? 준용 규정이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뭐 취소소송 등을 준용을 하는 거고요. 그죠? 소송 등을 준용을 하는 것이고 또 그죠? 적용 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소송도 뭐 한다? 그죠? 준용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에요. 16번 문제 갑시다. 민중소송. 다만 누가 제기하는 것이다. 그죠? 이 주민이 제기하는 소송이 뭐가 된다? 민중소송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이해됐죠? 자, 16번 갑시다. 원고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뭐 국가 등의 위법한 행위를 그죠? 시정하게 제기하니까 뭐다? 법률상 이익과 무관한 객관소송이다. 오케이? 자, 2번. 원고의 권익구제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뭐다? 다시 한번 객관적 소송이다. 자, 3번.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 효력에 의의가 있는 누가요? 후보자가 제기하는 소송은 선거소송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절대 민중소송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제기해야 돼요? 주민이 제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기를 바랍니다. 이해됐죠? 자, 4번. 민중소송으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취소소송 등에 대한 규정이 준용된다. 오케이? 또 국민투표 효력에 이의가 있는 투표인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자, 투표인은 뭐가 된다? 그치? 민중소송이 된다. 그러나 후보자나 피선거인의 경우에는 선거소송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가볍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두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객관소송에서 별로 없는데요. 두 문제가 다 나왔네요. 조문이 46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어디 갈까요? 자, 17번으로 갑시다. 뭐라고 나왔나? 행정소송법상. 뭐 했던 내용 맨날 나오네요. 재판관할. 자, 이제 행정소송에 있어서, 그치? 어떠한 그지 법원에서 이 재판 또는 판결을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게 뭐예요? 재판 관할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재판 관할에 대해서 행정소송법은요. 자, 이러한 두 개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규정이 뭐가 됩니까? 전속 관할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뭘까요? 임의 관할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했어요. 뭐뭐로 한다. 오케이. 그죠? 얘가 뭐가 됩니까? 전속 관할이 되는 거예요. 어디로? 할 수 있다. 얘가 뭐가 됩니까? 임의 관할이 됩니다. 그럼 전속 관할에 대해서는 우리 조문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취소송의 경우를 정확히 정리하셔야 되겠죠. 자, 그때 행정소송에 있어서 제1심 관할에 대한 부분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1심 관할은 뭐다? 피고의 소재지를 뭐하는 관할하는 뭘 한다? 행정법원으로. 자, 뒤에 놨을게요. 법원으로 떴습니다. 한다. 이게 뭐가 됩니까? 전속 관할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것이라고. 그에 반해 임의 관할은 뭐다? 뒤에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임의 관할에 대해서 행소법의 조문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중앙시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기관의 장 등을 피고로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때는 어떻게 정리한다? 자,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어디에? 행정법원에 행정법원에 뭐 할 수 있다? 제기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뭐 한다는가? 대법원 소재를 관할하는 행정법이니까 이를 응용하는 문제를 내게 되면 대법원 서울에 있으니까 당연히 어디 있지?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정리할 게 뭐 있어요? 토지의 수용 등에 관한 관할도 뭐라는 거예요? 임의 관할이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토지에 토지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어디에 행정법원에
그죠? 행정법원에 뭐 할 수 있다? 그죠?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취소소송의 재판 관할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때도 하나를 더 정리를 하셔야 한다면 당사자 소송에 있어서 그죠? 관할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셔야 돼요. 자, 국가 등을 상대로 뭘 하게 됩니까? 당사자 소송을 제기할 때는 관계 행정청의 소재지를 뭐 관할 부분으로 한다. 혹시 그 부분도 머릿속에 꼭 넣어놓고 가셔야 될 부분이 됩니다. 그죠? 그죠? 이를 전속 관할, 임의 관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하나만 더 붙인다면 이 재판 관할에 대한 규정은요. 대부분 어디에? 다른 그죠? 다른 행정소송에 뭐가 됩니까? 그죠? 준용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특칙으로 이걸 두고 있다는 거야. 당사자 소송의 경우에는 그죠? 자, 피고가 그죠? 누구라는 겁니까? 자, 국가라는 겁니다. 그때는 뭐가 됩니까? 그죠? 관계 행정청에 그지? 행정청에 뭐가 소재지가 그지? 뭐가 됩니까? 관할 부분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그지? 피고의 소재지가 아니라 관계 행정청의 소재지가 뭐가 된다? 그지? 관할 부분이 된다. 거기까지 정리하시면 충분히 정리가 됐을 거예요. 17번 갑시다. 행정소송법의 재판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때는 항상 한 단지 할 수 있단지 이거부터 따지라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자 1번 가시죠. 시송의 1심 관할 법원은 피고의 소재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옳은 지문이 되겠지. 전속 관할에 대한 규정이죠. 2번 중앙행정기관의 상위 피고랍니다. 시송은 대법원 소재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겠죠. 자 3번 관할의 결정에 대해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전부 다 준용이 되는 거예요. 4번 토지의 수용 등 특정한 장소에 가게 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토지의 소재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당연히 제기할 수 있다. 정리가 됐죠. 5번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이나 당사자소송의 토지관할입니다. 그럼 토지 수용 등의 관할은 뭐예요? 전속관할이 아니라 임의관할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나겠네. 됐나? 그지? 끝. 그죠? 그리고 나서 행정심판 전치에 대한 내용을 가서 정리를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18번 문제 갑시다. 자, 다시 한번 행정심판 전체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행정심판 전체는 뭐 때문에 생겨났다? 그죠? 이쪽 지우고 저쪽에 새로 시작합시다. 행정심판 전체에 대한 부분을 가서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행소법 참 쉽죠? 쉬워요. 그죠? 그래서 행소법 공부하면서, 그지? 여러분이, 세무사 시험이 굉장히 쉽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큰 코 다칩니다. 세무사 시험은, 그죠? 세법의 핵심인데요. 그 세법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당연히 조세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세무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죠? 공부에 한 100분의 1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행소법에서 1차 빨리 붙고 2차 저희 세법학 들으면서 마인드 잘 잡아서 꼭 통찰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지? 뭐 순환이다 뭐다 이런 거 들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제 말 믿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죠? 자, 이제는 어디 갈까요? 행정심판 전체에 대한 내용으로 가서 정리합시다. 자,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자, 행정심판 전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행정심판 전치는 뭘까요?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꼭 하고 가셔야 돼요. 시험의 각도는 자,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그지? 자, 행정심판을, 그죠? 행정심판을 과연 거쳐야 되는가? 이렇게, 그죠? 순서로 본다면 이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 그지? 과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뭐를 나눌 수 있다? 그지? 필요적 전치주의와 임의적 전치주의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필요적 전치라는 건 뭘까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 그죠? 이렇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걸 말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 뭐다? 자, 임의적 전치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그죠?
그죠? 이걸 거치지 않고도 뭐 할 수 있다?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임의적 전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차피 행정소송법을 공부하는 것도 조세법 때문에 하는 거니까요. 자, 대표적으로 여기에 조세에 관련된 내용은 국세의 세목은 반드시 필요적 전치를 그치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위원회 그치 자 뭐를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에 반해 자 조세 중에 지방세에 대해서는 뭐예요? 이거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곧바로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걔를 임의적 전치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이겁니다. 그지? 이 행정심판의 전치를 거친다는 말은 그죠? 당연히 두 개 절차로 다시 쪼개지는 거예요. 그죠? 자, 첫 번째 행정심판을 뭐 하는 것이고 청구를 한 후에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을 거치게 됩니다. 걔를 재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행정심판 그죠? 청구도 아예 없고 재결도 없이 그죠? 뭐 할 수 있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가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행정심판 청구는 하되 역시 재결은 그죠? 거치지 않고 그죠? 뭐 할 수 있는 그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가 4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재결을 거치지 않고 그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그치? 어떤 경우다. 자, 60일이 지나도 그죠? 뭐가 있어요? 긴급한 필요가 있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이 4가지가 뭐가 된다? 재결도 없이 그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다. 이런 부분도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죠? 세 번째 정리할 건요. 이 행정심판 전치는 그죠? 과연 어디에 적용에 대한 문제가 시험에 출제될 수 있어요. 그러면 멋지게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자, 우리는 이 내용도 어디에 나오나요? 기본적으로 취소송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항고소송 중에는 어디에는 적용되고 어디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인가 이 부분을 따지고 가야 될 거예요. 또 기관소송은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사소송의 경우에 그치 과연 적용되는가 적용되지 않는가 이 문제가 제기될 거예요. 그럼 항고소송은 다시 뭐가 취소소송이 있고요. 두 번째 무효등 확인소송이 있고요. 확인소송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자,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지? 그리고 나 상사소송이 그죠? 존재를 할 거예요. 그때 전치가 꼭 필요한 경우 어느 경우예요? 자, 취소소송의 경우에 그치? 그죠? 필요적 전치를 규정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무효등 확인소송에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 오케이? 부작위법 확인소송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당사소송에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외 변경 등의 경우에는 이미 행정심판 전치를 거쳤다면 별도로 거칠 필요가 없다. 오케이? 둘 이상의 그치? 자, 뭐 소가 제기되는 경우에 그치? 그중 어느 하나의 전치 절차만 거치면 그죠? 충분하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항고소송 중에는 그죠? 이 무효등 확인소송에서만 뭐 전치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사소송은 뭐한다? 행정심판 전치가 작동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완벽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야. 자, 141페이지 18번 갑시다. 행정심판 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청구의 취지나 청구의 이유가 기본적인 면에서 동일한 처분이랍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청구인과 행정소송의 원고가 꼭 일치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자, 이 국세에 대해서는 뭐예요? 행정심판은 위법한 처분과 부당한 처분 모두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행정소송법에서는 뭐예요?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은 자만이 뭐가 돼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원고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야. 이렇게 이해를 하기를 바랍니다. 2번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의 경우 그 요건을 구비했는지 여부입니다. 자, 이 행정심판 전치는 크게 뭐가 됩니까? 크게 소송요건의 일종입니다. 그럼 소송 요건의 일종이라면 당연히 얘네들을 뭐가 된다? 그지? 그래서
필요한데 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각하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소송 요건은 뭐가 된다? 법원의 직권주 사상이 되는 것이다. 또 이 요건을 결한 경우에는 뭐가 된다? 각하 판결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 정리하면 되겠네요. 2번 지문이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왔네. 부작위법 확인 소송에는 당연히 뭐 행정심판 전체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되겠죠. 틀린 지문이 되겠지. 준용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자, 4번 전심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제기했답니다.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갖추면 되겠죠. 왜? 소송 요건은 언제까지 갖추면 되니까. 소송 요건의 구비 시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당연히 언제까지?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갖추면 충분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제는 5번 갑시다. 당사소송의 취소에 행정심판 전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겠네요.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19번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19번은 제목을 한번 보세요.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행정소송이 갖는 뭐를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까요? 특징을 공부하셔야 될 것이고 또 한계 등을 공부하셔야 될 거예요. 또 행정소송에서 인정되는 뭐 소송의 종류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직접 들어가서 지문을 보면서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 행정소송도 기본적으로 뭐랍니까? 자, 1번 지문이에요. 민사소송법 규정을 뭘 하게 됩니까? 준용을 하게 됩니다. 원칙이에요. 준용하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기본적으로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어느 경우에, 자, 항고소송의 경우입니다. 취소소송 등의 경우에는 혹시 자, 뭐는 적용되지 않을까요? 자, 민법상 화에 관한 규정에 대한 준용 규정이 뭐 한다는가요? 없다는 겁니다. 물론 민법상 화해에 대한 규정도 작동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다는가. 또 하나 취소소송에 대해서는 또는 항고소송에 대해서는요. 기본적으로 가처분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 가처분 제도가 없어서 가구제 절차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집행정지라는 제도를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또 하나 여러분이 정리할 부분은 자, 봅시다. 이 행정소송에서 이 정도만 모아도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을까요? 1번 지문은 행정소송법상, 민사소송법상 화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2번 국세기본법의 과세처분입니다. 자, 보시죠. 국세기본법에 당연히 과세처분에 대해서 뭘 하게 될까요? 불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당연히 뭘 작동한다? 이 국세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조세불복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요.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필요적 전치주의는 어떻게 작동이 될까요? 자, 보세요. 당연히 뭘 거쳐야 될까요?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 뭘 제기해야 됩니까? 이렇게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세기본법에 이 행정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 이의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 심사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 하나 뭐가 있나요? 심판청구라는 제도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얘는 뭐예요? 이의신청은 완전 임의적 절차예요. 자, 그리고 나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모두 거쳐야 될 것인가? 또는일 것이다. 오케이? 항상 또는입니다. 그러니까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중에 하나만 거치면, 오케이? 곧바로 말할 수 있다는 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얘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원칙적 행정심판에 있어서는 1신급을 특징으로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중에 둘 중 하나만 거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겠죠. 자, 3번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이 됩니다. 오케이? 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얼마
얼마?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는 뭐, 그죠? 자, 재결을 거치지 않고 뭐 한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겠죠. 30일이 아니죠. 자, 4번 원처분에 대한 형성적 취소 재결이 확정이 됐답니다. 처분청이 다시 원처분을 취소했다는 거예요. 그럼 취소 재결 자체가 뭐가 될까요? 항고소송이 되겠지. 왜? 취소한 재결 자체는 원처분이, 그죠? 취소 재결이 확정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뭐 했어요? 그죠? 이 원처분을 취소하는, 그죠? 재결을 했다는가? 그럼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뭐, 그죠? 취소 재결이 뭐가 됩니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5번. 취소의 인용 판결이 확정이 됐답니다. 그러면 인용 판결이 확정이 되게 되면, 그죠? 당연히 뭐가 됩니까? 그죠? 형성력에 의해서 뭐 없이, 자, 취소의 의사표시 없이도 또 별도의 취소의 통지 없이도 당연 취소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3번 지문은 별게 없지만요. 4번과 5번 지문이 굉장히, 그죠? 중요한 지문이에요. 4번은, 그죠? 자, 재결 자체에, 그죠? 고유한 위법이 있는 거니까 이때는 뭐 할 수 있다. 그죠? 재결 취소 소송의, 그죠?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당연히 옳은 지문이 될 거예요. 자, 5번은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자, 취소 소송에 있어서 취소 판결에, 그죠? 효력에 대한 부분을 가볍게 터치하면서 물어본 거예요. 취소 판결은 뭘 갖고 있다? 형성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않더라도, 그죠? 별도의 취소의 통지나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그죠? 당연 취소의 효과가, 그죠?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모두 필요 없이, 그죠? 취소의, 그죠? 의사표시도, 그죠? 뭐 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고, 취소의 뭣도 통지도, 그죠? 필요하지 않고요. 뭐 한다? 당연히 그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는 걸 취소 판결의 형성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직권으로 취소해야 되나? 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겠지. 끝. 오케이. 자, 이제는 20번으로 가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으로 가서 정리를 간단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봅시다. 20번 문제. 그죠? 갑시다. 항상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위법 확인 소송에서 여러분이 정리할 건 뭐가 될까요? 그죠? 당연히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이런 것들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면 도대체 선생님, 그치? 자, 소송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자, 뭐예요? 행정청의 부작위가, 자, 위법한 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존재해야 돼요? 그죠? 신청권이 당사자에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청권은 취소의 대상 적격이자 또 뭐에 대한 문제가 원고 적격에 대한 문제로 수렴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그죠? 자, 누구요? 재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죠? 재판의 대상은, 그죠? 단순한, 자, 부작위가, 그죠? 위법한지 여부만 뭐 하는 거예요? 재판 또는 심리의 대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작위가 위법한지 여부 그 자체만 뭐 한다는 거야. 오케이. 그죠? 심리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어떠한 처분을 해라. 이런 것들은 절대 아니라는 거야. 얘를 절차적 심리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실체법적 효력을 전혀 갖지 못하고요. 단순한 부작위의 위법 여부만 따지는 게 뭐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또 시험에 종종 나오는 거, 자, 부작위 위법 여부에, 그죠? 판단 시점에 대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이때는 언제를 가지고 판결시를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 말은 이 판결 전에 부작위 위법이 시정이 돼버렸다면 그때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이고요. 그죠? 소재기에 뭐, 그죠? 요건을, 그죠? 결한 것으로 각하 판결의 대상이 된다. 이런 부분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멋지게 정리합시다. 30번.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당연히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으니까 그때 법률상 이익은 구체적, 개별적, 그죠?
이익해야 된다. 간접적, 추상적, 사실적 대상이 아니다. 그죠? 틀린 질문이죠. 그죠? 2번. 개별 법령에서 처분의 기간을 두고 있답니다. 그 규정이 강행 규정이랍니다. 그 법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처분이 없답니다. 오케이? 당연히 걔는 부작위로서 위법이 되겠죠. 3번. 행정청에 대해서 법규나 조례상 신청권을 갖는 자가 원고 적격을 갖자 또 대상 적격에 문제가 된다. 자, 부작위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에 일정한 처분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는 걸 뭐다? 부작위다. 그냥 부작위의 개념 정의를 했네요. 5번. 부작위법 확인소송에서 위법성 판단 시점 먼저다 판결시가 되는 것이다. 옳은 질문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또 문제 넣기가 그죠? 그러셔서요. 출제위원께서 21번도 뭐라고 냈나요? 그죠? 자, 행정소송에 대한 문제를 냈다는 겁니다. 그럼 행정소송 전반을 다 물어볼 수도 있는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1번 지문이 나왔네요. 취소소송과 관련 청구소송이 그죠?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이 됐답니다. 그럼 1번 지문은 뭘까요? 그죠? 관련 청구소송에 그죠? 자, 뭘 물어봤거나 이송을 물어봤거나 또는 병합을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 어디로 이송할 수 있다는 물어봤으니까 병합에 대한 내용은 아니네요. 그럼 이송은 어디로 하는가? 취소소송이 그죠? 계속된 그죠? 자, 법원으로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이송만 가능하지 관련 청구 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다시 한번 관련 청구 소송이 뭔지 정리하면 되겠지. 당해 처분과 관련된 손해배상, 부당이득,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뭐라고 했나? 관련 청구 소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당해 처분과 관련된 취소 소송은 뭐다? 관련 청구 소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쉽죠. 두 번째 질문이 나왔습니다. 좋은 문제예요. 21번은 별표 쳐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2번 질문은 뭐가 나왔을까요? 행정소송에서 그 특성상 원고의 청구 범위를 초과해서 그 이상의 청구를 심리 판결할 수 있나요? 자, 이 말을 뭐라고 얘기하나? 그죠? 처분권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처분권주의는 뭘까요? 법원은 원고의 청구 범위를 뭐해서 초과해서 뭐 할 수 없다는가? 심리나 혹시 판단을 할 수 없는 원칙을 뭐라고 얘기한다? 처분권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자, 심리 판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처분권주의다. 자, 3번 질문도 좋은 내용입니다. 자, 행정소송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원칙은 혹시 자, 심급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럼 심급은 원칙은 뭐라는 거예요? 3심제라는 겁니다. 그치? 자, 근데 예외적으로 뭘 채택하고 있다는 거야? 그치? 자, 2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행정소송도 존재하고요. 또 1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럼 원칙은 3심제지만, 오케이? 그러니까, 행정법원, 또 고등법원, 대법원, 여기까지 가지만요. 2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내용이 뭐가 돼요? 특허, 소송은 2심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1심은 그럼 고등법원이 되는 것이고, 2심이 대법원이 되는 것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1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게 뭘까요? 민중소송하고, 또, 기관소송은, 1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를 바랍니다. 끝났나요? 끝. 오케이. 모든 행정소송이 3심제가 아닌 것이라는 말이에요. 4번 갑시다. 공무원 파면 처분이 무효랍니다. 오케이. 그때는 파면 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또 지위 확인 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수 있겠죠.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무효 확인 소송은 항고 소송이 될 것이고요. 지위 확인 소송은 당사 소송이 될 거예요. 두 개의 소를 같이 제기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그죠? 4번 질문도 괜찮습니다. 즉, 무효 확인 소송과 또 당사자 소송의 동시 제기가 인정된다. 여기에 대한 모두 동시에 제기하는 게 인정된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5번 지문에서 여러분이 살펴봐야 될 내용은 뭐가 될까요? 소송 판결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소송 판결은 정확히 말하면 소송 요건 판결을 말하게 됩니다. 그때 소송 요건이 뭐가 되세요? 결한 경우가 생겨날 거예요. 이때는 뭐 한다? 당연히 역시 각하 판결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얘는 본안 판결이 아니라
본안 전의 판결을 뭐라고 얘기한다? 소송 요건 판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판결은 크게 소송 요건 판결하고 뭐하고 본안 판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얘는 뭐가 된다? 당연히 본안 전의 판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되나요? 충분히 이해됐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22번서부터 문제들을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죠? 행소법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제 저도 행소법 수업을 하게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한테 이제 세법 개론 교재도 내고 또 세법학 공부를 하면서 행정소송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꽤 어렵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행정소송법 공부를 하고 나니까요, 어려운 건 전혀 아니고요. 내가 행소법 공부를 좀 했었어야 세법학이나 조세법을 조금 더 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보완해서 이렇게 수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업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수업 듣고 나서 1차 시험 꼭 합격하시고요. 세법학 수업 꼭 들어서 프레임 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그죠? 회계학원 강사들 수준 굉장히 낮습니다. 응? 제가 말하면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수업들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죠? 22번 문제로 가서 정리합시다. 자, 어려운 내용이 나왔네요. 근데 어렵다,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자, 22번. 소의 이익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소의 이익은 곧 앞으로 뭐하고 동일하다. 그죠? 취소 소송에 있어서는 법률상 이익이다. 오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무효등 확인 소송에서 걔를 법률상 이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지? 자, 소로 인해서 구제될 수 있는 법으로서의 가치, 오케이? 또는 명분, 걔를 뭐라고 얘기한다? 소의 이익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법률상 이익이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왜? 당사자 소송에서는 권리보호의 이익도 소의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거는 그죠? 항고소송에서는 그죠? 항고소송에서는 뭐가 됩니까? 법률상 이익을 곧 소의 이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은 이 소의 이익은 법률상 이익하고 동의어가 되는데요. 그죠? 시험에 항상 나오는 건 그죠? 어디서 나옵니까? 그죠?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을 가지고 전부 다 나옵니다. 그럼 취소송에서 자 소의 이익이 그죠? 소의 이익이 있는 경우 그죠? 또 이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여기에 대한 뭐가 나옵니까? 주로 대법원 판례가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판례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면 될 것인가? 여러분이 정리를 간단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어제 그저도 이 문제를 한 5개는 풀었을 거예요. 자, 소의 이익이 있는 경우 앞으로 이렇게 제가 애우자 그랬어요. 자, 순서대로 갑시다. 자, 고등학교 퇴학 처분이 나왔다는 거예요. 또 서울대가 나왔다는 겁니다. 또 의사면허에 대한 부분이 나왔다는 거예요. 또 그죠? 지방의원에 대한 부분이 나왔다는 겁니다. 또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담배 소매인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또 뭐가 나왔답니까? 사업 양도인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죠? 자, 얘네들은 전부 다 뭐가 있다? 소의 이익이 있다. 이렇게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자, 고등학교 서울대 의사면허, 그죠? 지방의원, 담배소매인, 그죠? 사업양도인, 얘네들은 뭐, 소의 이익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에 반해, 소의 이익이 없는 거, 그죠? 정리를 다시 한번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를 정확히 잡으셔야 돼요. 그럼 선생님, 소의 이익이 없는 걸로 대법원 판례에서 정하고 있는 거 뭡니까? 자, 보세요. 그죠? 자, 기본적으로 고등학교로 안 나온 친구가 뭐 봤어요? 그죠? 뭐 봤다는 겁니까? 그지? 기본적으로, 그죠? 자, 뭐 했다는가? 사시, 그죠? 자, 사법시험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치과 의사 시험이 있습니다. 그치? 자, 얘네들 나오자마자, 그치? 불합격자들이 되겠죠. 그죠? 그래놓고 1차 시험에 합격을 나중에 한 거가 되겠죠. 그래서 사법시험, 치과 의사 시험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죠? 현역, 여기도 현역 써야 되는데, 그치? 자, 현역, 그죠? 현역, 그죠? 현역병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다? 소의 이익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는 뭐다? 보충력이다. 또 하나 제가 뭐라고 했나? 자, 효력이 소멸했다는 거예요.
그 말 항상 뒤에 뭐가 나온다는가? 뭐 후, 대지평 개고 처분 후, 그죠? 또 건축물에 대한 철거, 그죠? 후,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는 전부 소외이익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같이 가봅시다. 고등학교, 서울대, 의사면허, 지방의원, 그죠? 또 현역변, 담배 소매인, 사업양도 이렇게 예를 들어 소외이익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기를 바래요. 그에 반해 사법시험, 치과, 의사시험, 또 보충력, 효력 서면 후, 그죠? 자, 이렇게 나오면 전부 다 소외이익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소외이익이 있는 경우 1번 뭐라고 나왔어? 지방의원이 나왔네. 소외이익이 있다. 오케이? 2번 사법시험 1차. 오케이? 그죠? 소외이익이 없겠죠? 또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고사 완료된 경우 이미 완료됐으니까 뭐가 됐어? 후가 됐어요. 소외이익이 없는 것이에요. 리을 현역병 당연히 뭐가 나왔습니까? 오케이? 소외이익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기억 리을이 소외이익이 있는 것이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그죠? 끝. 그죠? 자, 이제 23번 문제를 가서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자, 23번도 문제가 뭐라고 나왔나? 행정소송의 한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그럼 행정소송의 한계에서, 그죠? 소송의 한계에서 주로 나오는 거 뭐다? 대부분의 행정소송에 대해서 뭐다? 그죠? 구체적이고, 그죠? 개별적 이익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반사적이나 추상적인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거 뭐다? 그죠? 행정소송에서 의무이행소송은, 그죠? 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그죠? 예방적 부작위 소송은, 그죠? 부작위 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죠? 인정되지 않는다. 또 예방적 뭐예요? 그죠? 자, 금지 소송입니다.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 정리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죠? 검사에게 압수물 환부를 이행하라는 소송 이런 것들. 오케이? 그죠? 건축물 뭐 허가처벌 하지 말라는 그지? 소송 이런 것들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야. 또 하나 적극적 그죠? 형성 판결 이런 것들 인정되지 않는다. 오케이? 그죠?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 정리하시고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뭐다? 구체적, 그죠? 자, 뭐가 됩니까? 개별적 이익이 되는 것이다. 오케이? 그죠? 대상이 되는 건, 그죠? 이 행정소송을 통해서, 그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그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뭐가 있어야 돼요? 법률상, 그치? 소의 이익이 있어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반사적 이익이나 추상적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23번 갑시다. 반사적 이익의 보호를 주장하는 행정소송은 인정될 수 없겠죠. 자, 2번 객관소송의 성격을 갖는 행정소송을 인정할 것인가 이번에 입법정책의 문제인데 우리 행정소송법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지. 하나는 뭐 객관소송으로 민중소송, 또 하나는 객관소송으로 기관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정리하시면 되겠지. 3번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그죠? 조례가 됩니다. 자, 이걸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처분적 조례다. 당연히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니까 이 처분적 조례는 뭐가 될까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된다는 거예요. 자, 얘네들은 뭐가 된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그죠? 당연히 뭐 할 수 있을까요?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행정소송에 있어서, 그죠? 소송에, 그죠? 피고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이 조례는 누가 만듭니까? 지방의회에서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는가? 그죠? 행정행위를 통해서 국민의 권리에 침해를 수반했다는가? 그때 행정소송의 피고가 되는 자는 절대 지방의회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뭐다? 그죠? 장이 뭐가 된다? 피고가 된다. 이 부분은 머릿속에 꼭 넣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죠? 자, 지방행정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지방의회가 그죠? 행정소송의 그지? 피고가 되지만요. 처분적 조례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지?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도 되는 것이고, 오케이? 또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나 4번 나왔네요. 군의관은 행정청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신체득입 판정은 당연히 뭐가 되지 않는다? 행정청에 처분이 되지 않는다. 고로 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됐나요? 자, 5번입니다. 어떤 법규가 단순히 행정상의 방침만 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후인시 규정이 되겠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됐나요? 자, 24번 문제 가서 정리할게요. 24번 뭐라고 나왔나?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자, 갑시다. 자, 24번 문제. 무효선언을 의미하는 취소송입니다. 자, 당연히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나? 무효선언을 의미하나. 선언을 의미하긴 하지만 얘는 뭐예요? 취소소송이야.
그럼 당연히 뭘 갖춰야 돼? 그죠? 제소기간은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준수를 해야 된다니까. 오케이? 그럼 어떻게 준수하는가? 아, 날부터 90일, 이스 날부터 1년 내에 제기하는 것이다. 끝. 됐나요? 그죠? 당연히 취소송의 제소기간의 제한은 받게 됩니다. 자, 2번. 취소송에서 피고 경정에 대한 법원의 허가가 있답니다. 즉, 그죠? 두 번째, 취소송에서 뭐가 있었어요? 그죠? 피고 경정에 대한, 그죠? 경정에 대한 법원의 허가가 있었답니다. 그 말은, 자, A가, 그죠? B 세무서장을 상대로 뭘 했는데, 오케이? 이렇게 취소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취소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B 세무서장이 아니라, 그치? 자, 누구? C 세무서장으로, 그죠? 피고가 이렇게 변경이 된 거예요. 그죠?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나? 그죠? 피고 경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C 세무서장을 상대로 피고 경정을 법원이 허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소송은, 자, 이 A라는 법률상 이긴 자가 B에게 제기한 거야, C에게 제기한 거. 오케이?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럼 언제?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 당연히 누구한테? BC 세무장을 상대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겠다. 오케이, 됐나요? 자, 3번. 국세를 부과한 처분청이 세무서장이랍니다. 국세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입니다. 자,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3번 질문은 별표 추가하셔야 돼요. 24번도 아주 좋은 문제예요. 자, 3번 질문 갑시다. 자, 과세 처분을 한 자가 뭐가 됩니까? 자, 보시죠. 과세 처분을 한 자가, 그죠? 처분을 한 행정처분 누가 되는 거야? 그죠? 자, 관할 세무서장이었다는 거야. 그죠? 그런데 이 세무서장이 과세 처분을 했으나,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게 아니라 뭘 다투는 거예요? 그죠? 자, 국세 채무에 대한, 그죠? 자,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죠? 자, 이 소송은 과연 뭐가 될까요? 진짜로 좋은 질문이에요. 자, 이거는 당연히 당사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그럼 당사소송에는, 그죠? 피고가 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당연히, 그죠? 국가 됐잖아. 또 그 밖에 공공단체, 권리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어. 오케이? 그러니까, 그죠? 권리의 주체가 되는 누가 된다는가? 오케이? 그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될 수밖에 없어. 근데 과세처분은 국가가, 그죠? 결국은 하는 것이니까 이때는 피고는 누가 된다는가? 그죠? 국가가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옳은 질문이죠. 4번 민중소송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소송이랍니다. 그럼 당연히 어디? 자, 객관소송이지만 취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됐나요? 그죠? 그죠?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그지? 그죠? 뭐랬다는요? 취소의 제소기간에 당연히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자, 5번. 취소의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은 부작위법 확인소송에도 준용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24번 문제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특히나 이 3번 지문이 아름다운 지문입니다. 꼭 이 부분은 정확히 정리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죠? 자, 이제는 어디를 갈까요? 자, 25번 가서 정리합시다. 자, 25번도 별표 치고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25번도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자, 봅시다. 우리, 그죠? 취소의 대상이 되는 건 기본적으로 뭐가 됩니까? 그죠? 자, 이 내용이에요. 자, 문제는 재결주의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면 안 되고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죠. 취소소송의 대상은, 소송의 대상은 뭐라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처분 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처분 등은, 그죠? 자, 뭐하고 뭐가 합해진 거예요? 그죠? 자, 처분하고, 그죠? 플러스 이 재결이라는 게 합해졌다는 거예요. 그죠? 그때, 그죠? 자, 최초의 처분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지? 원처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자, 통상은 취소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그죠? 이 원처분을 뭘로?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원칙적 취소송의 대상은 뭐다? 그지?
원처분이라는 겁니다. 즉 본래 처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 이 재결은 과연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자, 이때 그죠? 재결의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걸 뭐라 그래요? 재결 취소 소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자, 재결에 있어서 그죠? 이 자체가 취소의 대상이 된다면 얘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재결 취소 소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재결 취소는 제한적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어느 경우에 인정이 되는 것인가 따져봅시다. 자, 어느 경우에 재결 자체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오케이? 그죠? 재결 취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죠? 재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재결주의가 적용되는 그죠? 경우가 4가지가 대법원 판례에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4개의 판례는 것이 꼭 암기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물음이 그죠? 출제가 된 거예요. 그럼 선생님, 그지? 뭐가 있습니까? 감사원의 변상 판정에 대한 재심의 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머릿속에 꼭 넣어놓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원에 대한 그죠? 자, 재심의 판정은 그죠? 원처분주의가 아니라 재결주의가 작동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죠? 중앙노동위원회, 그죠? 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회, 그죠? 자, 재심의 판정도, 그죠? 당연히 뭐가 된다? 그지? 원처분주의가 아니라 재결주의가 작동이 되는 것이다. 오케이? 또, 특허심판원회, 그죠? 너에 대한 내용도, 오케이? 그죠? 재심 판정도, 그죠? 재결주의가 작동이 되는 것이야. 근데 진짜 문제가 되는 건 여기까지는 잘 애워. 여기까지는. 그지? 하나, 둘, 셋. 그런데 진짜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마지막 것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오케이? 지방 토지 그죠? 수용위원회 수용 재결에 대한 그죠? 중앙토지 수용위원회 이의 재결이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거 마지막 이렇게 가져갈게요. 자, 이렇게 가져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중앙토지 수용위원회 그죠? 수용위원회 그죠? 결정이 있다는가. 그때는 그죠? 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하고 또 하나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이의재결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 다 원칙적으로 뭐라는가? 원칙적으로. 그죠? 자, 재결주의가 아니라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야. 그지? 그런데 왜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걸 들여놨나요? 자, 예외적으로. 정확히 보세요. 그죠? 이 재결에 고유한 뭐가 있다는가? 위법이 있다는 게. 이때는 뭐가 적용될 수 있다는가? 재결주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가? 응?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지문을 보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재결주의에 해당하는 거. 그죠? 감사원의 변상 판정에 대한 재심의 판정, 또 지방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의 판정, 또 특허심판의 심결에 대한 재심 판정. 얘네들은 재결주의가 적용되는 문제가 없어. 그런데 리을이 문제야.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에 대한 중앙토지위원회 이의재결이야. 자, 단순한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은 제가 뭐라고 했어? 원처분주의가 작동되는 거야. 원처분주의가. 다만 재결주의는 이의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재결주의가 적용되는가? 지문에 이의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그럼 얘는 뭐야? 원처분주의가 작동되는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죠? 반드시 머릿속으로 넣어놓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됐나요? 이게 여러분이 보셔야 돼. 그래서 25번 문제의 핵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지? 그리고 26번에 대해서 그죠? 간단하게 여기서 정리하고 갈게요. 자, 26번 다시 뭐라고 나왔나? 소송 요건에 대해서 나왔네요. 행정소송의 소송 요건은 당연히 뭐가 된다?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된다. 오케이? 그죠? 소송 요건에는 다시 한번 멋지게 정리합시다. 뭐 있다? 실소송을 무엇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대상적격. 또 누가 그지 소송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인가? 원고적격. 누구를 상대방으로 제기할 것인가? 피고적격. 어디 관할 법원에 제기할 것인가? 관할 법원. 또 그죠? 언제 제기할 것인가? 제소 기간. 오케이? 그지 과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 조치를 거쳐야 되는가? 그지 행정심판의 전치. 오케이? 이런 것들이 뭐가 됩니까? 그지 소송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소송 요건은 당연히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 되는 것이고 요건 흠결하게 되면 각하 판결이 되는 것이고요. 또 소송 요건은 언제까지 갖추면 돼요?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갖추면 되고 수도 없이 했기 때문에 그지 이 내용 간단하게 풀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의 소송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송 요건의 심사는 본안 심중에서 당연히 할 수 있겠지. 이유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갖추면 되니까. 이번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답니다. 당연히 각하 판결하겠지. 자, 소송 요건은 불필요한 소송을 배제해서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요구되는 내용이고요. 자, 4번 소송 요건을 너무 엄격히 합니다. 당연히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축소되겠죠. 오케이? 그죠? 제약되겠죠. 자, 5번 제수기간의 준수 여부는 당연히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겠지. 됐나요? 그죠? 이렇게 정리하고요. 쉬었다 27번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가서 정리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